온정 순대국밥의 진짜 온기. 서울 외곽, 낡은 골목길 어귀에 자리한 작은 가게, 온정 순대국밥은 오늘도 아침부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내려오는 하얀 김은 마치 이 골목의 안개처럼 낡은 간판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국밥집이지만 그 이름에는 온기와 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그 이름과는 다르게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 공간이 펼쳐졌다. 가게 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묘하게도 따뜻한 기운보다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손님들은 목소리 높여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면 후루룩 먹고 자리를 뜨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고 주방에서는 끊임없이 국밥 냄새가 풍겨나왔다. 순대 국밥 하나요. 구석진 자리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이를 받는 최민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30 초반의 나이에 보기 드물게 푸근한 미소를 지닌 민경은 이 가게의 유일한 온기처럼 존재했다. 한연만 할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날씨가 쌀쌀해서 국물 더 뜨끈하게 해드릴게요. 민경은 한연만의 이름을 불러주며 반갑게 인사했다. 한연만은 몇 년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순대국밥 한 그릇을 묵묵히 먹고 가는 단골 손님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한연만을 그저 말 없는 노인으로만 여겼지만 민경에게는 특별한 손님이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옷 안 젖으셨어요? 오늘은 양파 좀 더 넣어 드릴게요. 몸에 좋거든요. 민경의 다정한 말에 한연만은 고개만 작게 끄덕이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민경은 그런 그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방에서는 박숙자 여사가 쉴 새 없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하는 박숙자의 손길은 능숙하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가게 이름과 달리 박숙자에게 음식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밥은 밥일 뿐이고 손님은 손님일 뿐이야. 정주다가는 장사망해. 박숙자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경은 속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민경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경은 주문을 받을 때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려 노력했다. 찬바람 맞고 들어온 손님에게는 국물을 더 뜨겁게, 지친 표정의 회사원에게는 고기를 조금 더 넉넉히 담아내는 작은 배려를 잊지 않았다. 한연만에 국밥이 나왔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국밥을 놓으며 수저를 정돈해드렸다. 천천히 드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한연만은 묵묵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깔끔한 차림새와 꼿꼿한 자세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물건 하나 없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다. 낡은 옷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깊고 예리했다. 민경은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면서도 틈틈이 한연만을 살피며 국물이 식지는 않았는지 반찬은 더 필요하지 않은지 챙겼다. 저녁 무렵 장사가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민경은 한연만의 테이블 앞에 잠시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도 국밥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답니다. 한연만은 고개를 들어 민경을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민경의 눈을 바라보던 한연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국밥, 어제보다 더 맛있었어. 짧지만 처음으로 한연만이 건넨 칭찬에 민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민경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쁨이 샘솟으며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밥집을 여러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정을 나누고 싶은 꿈을 더욱 굳게 다졌다. 다음 날 아침, 온정 순대국밥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다. 민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아이고, 김 과장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이시네요. 어제 야근하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은 고기 좀 더 넉넉히 드릴게요. 그런 민경의 모습을 지켜보던 박숙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쓸데없는 말 섞지 말고 주문이나 빨리 받아. 손님 줄 서 있잖아. 박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경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가게에서 박숙자는 민경을 주방으로 불렀다. 최민경, 여기 식당이야. 복지관이 아니고. 손님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구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 정으로 일하면 망해. 음식은 비즈니스야. 민경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심할게요. 하지만 민경의 따뜻한 성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어김없이 한연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민경은 그의 자리에 수저와 물을 미리 놓아두며 말을 건넸다. 오늘은 특별히 깻잎김치가 새로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연만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평소와 달리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 민경은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3년 정도 됐어요. 사실 제 꿈은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작은 국밥집을 여는 거랍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한연만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숙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마침 한가한 시간, 민경이 한연만의 테이블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박숙자의 눈에 들어왔다. 박숙자는 쌓아두었던 그릇을 내려놓고 민경에게 다가가 쏘아붙였다. 최민경, 여기가 카페인 줄 알아? 손님이랑 수다 떨 시간에 설거지나 해. 민경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한연만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 묵묵히 자리를 떠났다. 민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이 가게에 출근하자 박숙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안 나와도 돼. 당신 스타일은 우리 가게랑 안 맞아. 민경의 손이 앞치마를 잡은 채로 멈췄다. 잘못은 아니야. 그냥 여기 방식이랑 너랑 안 맞는 거야. 너는 정을 파는 식당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여긴 음식만 파는 곳이라고. 민경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앞치마를 제자리에 걸어두고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민경은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온정 순대국밥이라는 간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온정은 어디에도 없는 그 공간에서 민경만이 온기를 전하려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경이 떠난 온정 순대국밥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민경의 온기는 대체되지 못했다. 박숙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듯 자주 주방 밖을 내다보았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사장님, 그 박던 직원은 어디 갔어요? 그 직원 덕분에 이 가게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박숙자는 그만뒀어요. 다른 데로 갔어. 라며 얼버무렸다. 평소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한연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한연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채우던 한연만의 빈자리가 박숙자의 눈에 점점 크게 느껴졌다. 그 할아버지도 안 오시네. 박숙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한연만이 늘 앉던 구석 자리를 바라보았다. 문득 민경과 한연만이 나누던 대화들이 떠올랐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들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민경과 자주 인사를 나누던 단골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박숙자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주택가. 검소한 옷차림으로 국밥집을 찾던 모습과는 달리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사이에 앉아있는 한연만의 모습이 낯설었다. 집안 벽에는 현진건설이라는 간판이 걸린 사진과 그 아래 젊은 시절의 한연만이 서 있는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연만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안경을 고쳐 쓴 한연만이 편지를 펼쳤다. 한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의 따뜻한 어른이 될게요. 최민경 올림. 편지를 읽는 한연만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10여 년 전 자신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어린 소녀가 보낸 감사 편지였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과 그 따뜻함이 국밥집의 종업원에게서 다시 느껴졌던 것이다. 한현만은 전화기를 들었다. 비서실장, 내가 요즘 가던 순대국밥집, 그 가게 정보 좀 알아봐 주게. 그 사이 온정 순대국밥에서는 박숙자가 장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매출은 날이 갈수록 줄고 손님들의 불평도 늘어가는 상황이었다. 정으로 장사하면 망한다더니 정없이 장사해도 망하는구나. 박숙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회장님, 조사해보니 최민경 씨는 온정 순대국밥에서 해고된 후 서울 외곽의 김밥 공장에서 새벽반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자신의 국밥집을 열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한현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온정 순대국밥이란 곳은 가게 매출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민경 씨가 떠난 후 단골 손님들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사장인 박숙자 씨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현만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내일 그 김밥 공장에 가보겠네. 다음 날 새벽 민경이 김밥을 말고 있을 때 공장 관리자가 민경을 불렀다. 최민경 씨, 손님 왔어요. 정문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대기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현만이 창가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떻게? 한현만은 민경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낡은 편지를 건넸다. 이걸 기억하나? 민경은 편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이게 어떻게? 혹시? 한현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바로 그때 장학금을 주었던 현진건설의 한현만일세. 민경은 순간 숨을 멈췄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은퇴하고 우연히 들어간 국밥집에서 만난 직원이 10여 년 전 내게 편지를 보냈던 그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도 놀랐네. 자네는 나를 그저 외로운 노인으로 대해 주었지. 그 진심이 느껴졌어. 한현만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민경 씨, 자네가 꿈꾸던 민경인의 순대국밥, 이제 시작해 보게나. 이건 내 작은 투자일세.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민경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새로운 골목길에 민경인의 순대국밥,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드립니다라는 간판이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작지만 정갈한 가게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주방에서는 정성스럽게 끓인 육수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픈 첫날부터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민경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특히 혼자 온 손님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민경인의 순대국밥은 말동무에 주는 국밥집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모든 음식에 민경의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려는 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소박한 옷차림에 한현만이 들어섰다. 온정 순대국밥에서 처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회장님, 민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잘 꾸몄네. 자네 꿈대로 된 것 같아 보기 좋구먼. 민경은 정성껏 국밥을 준비해 한현만 앞에 내놓았다. 오늘은 순대국밥에 들게 좀 더 넣어 드릴게요. 몸에 좋거든요. 한현만은 민경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네가 추천하는 걸로 부탁하네. 예전처럼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따뜻한 기운은 충분했다.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 이건 제 진심을 담아드리는 첫 번째 국밥이에요. 한현만은 천천히 국밥을 맛보았다. 식사를 마친 한현만이 일어서자 민경은 그를 가게 문 앞까지 배웅했다. 또 오세요. 회장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민경은 간판 아래 걸린 작은 액자의 글꼴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한 끼와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민경의 삶을, 그리고 한현만의 노후를 바꾼 진실이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따뜻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경이 꿈꾸던 민경인의 순대국밥의 진정한 가치였다.
바깥은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지만 민경인의 순대국밥이 있는 골목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